아니 한겨레 21이 엄청난 특종을 했어요. 네. 그 종묘 세운 4구역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한호건설 네. 1,000억대 이 뭐랄까 순이익이 생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시가 뭐 이 해명을 낸 거에 대해 저희 오늘 자세한 서울시의 모든 해명을 반박하는 반론이 오늘 나갈 건데요. 네. 세운 4구역 개발은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는 2019년 20년에 20층 높이로 짓기로 합의가 다 끝났어요. 관리 사업 시행 인가도 났고. 근데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서 중단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도심 생태축이라는 거를 재창조하겠다. 원래 없는데 재창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건물이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무렵 2022년입니다. 21년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 한호건설이 4구역에 집중적으로 땅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60% 정도는 SH가 수용을 했습니다. SH의 권리예요. 근데 나머지 40% 정도 땅이 있는데 이 땅 중에 대략 10% 정도를 한호건설이 집중 매집합니다. 오, 맛있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SH는 토지 주면서 동시에 시행사예요. 그래서 60%의 권리를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시공한 회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2020년 넘은 사업이거든요. 발생한 금융 비용이랑 매몰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불해 줘야 되는 책임이 시행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H는 사실상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네. 토지주들이 가져가는데 이 토지주들 중에 최소한 30%의 지분. 저희는 네. 27.1%라고 계산을 해서 썼는데 네. 서울시 해명 자료에 따르면 30%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과소하게 계산했다.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했네요.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네. 근데 30%의 개발 이익을 한호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 단위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요. 조 단위. 그럼 SH가 공사비 플러스 매몰 비용 등으로 한 6, 7천억을 가져간다고 치면 네. 최소한 3, 4천억 이상이 남는데 이거를 서울시 계산입니다. 네. 부수적인 계산으로도 30%를 한호가 가져가는 지금 구조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 국민이 대장동을 경유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초과이익이 나면 환수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초과이익 예. 환수 장치가 있어야지. 네. 네. 이 사업에서 SH는 확정 이익을.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게 뭐냐? 네. 공사비의 4%만 가져갑니다. 왜 그런 황당무계한 계약을 한 겁니까? 특정한 기업을 밀어줄 마음이 구조가 없지 않나? 밀어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 구조를. 네, 사업 구조가. 근데 서울시는 지금 분양가를 네. 이걸 평당 분양가 이 건물에 평당 분양가를 2,400만 원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네. 5년 전에 여기보다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세운 육지구가 네. 이미 4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요? 평당. 그러면 이 건물은 네. 지금 여기가 어찌 보면 세운상가 전체 입지군에서 제일 좋은 입지거든요. 왜냐하면 입지구가. 종로에 붙어 있고 청계천이에요. 네, 뒤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5천도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게 업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 오피스텔 가격이 네. 연평균 한 4%씩 올라요. 근데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분양까지 가려면 네.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서울 가장 복판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4천에 분양을 한다. 5년 전 가격, 2020년 분양 가격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개발 이익이 2조가 늘어납니다. 네. 이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서울시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 해명을 하면서 야 그거 한호건설한테 가는 건 전체 예상되는 개발 이익 112억에 30%인 34억이야.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조를 모르는 언론들이 서울시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 썼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원래는 3,900억이 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저희 계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3,550억은 토지주들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3,500 그 금액을 뺀 나머지 100억대만 이익이야. 이렇게 했는데 자, 오케이. 뭐 그거를 그 건축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순이익 개념을 갖다 쓴 건데 자, 그럼 서울시 설명대로 3,500억 중에 30%가 한호 거면 30% 한호는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계산으로도 예. 1,000억대 이상을 이미 가져가요. 근데 저는 한호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알고 계셨어요? 아, 저 처음 저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한호건설은
세운상가 개발로만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운상가 지구. 이 한호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오세훈 시장하고의 특수관계가 확인된 게 좀 있습니다. 이 한호건설은 시행만 하는 회사인데 부동산 파이낸싱 일으키고 이 회장이 이제 구속됐다가 뭐 부동산 면허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면을 누가 시켜줬냐? 누? MB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어디 사업을 주로 했냐? 아까 제가 세운상 서울시 관련 광급공사를 주로 했던 업체예요. 그러고 나서 세운상가 3지구와 6지구에서 지금도 거기서 사업들이 문제가 엄청 많은데 네. 부동산 파이낸싱을 일으켜갖고 3지구와 6지구에 어쨌든 시행해서 개발을 성공시켜서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그 두 사업지구에서 최소 5천억 이상은 벌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시행을 맡긴 거예요. 이 MB하고의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지금 뭐 서울시가 반론을 네. 저희 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이제 오독한 반론을 해서 오늘 이제 그 반론에 대한 저희의 재반론을 네. 내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최소 이 세운 사지구가 뭐 문화재 경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심 개발은 다 돈의 전쟁입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사실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한 민간 업체가 예. 서울시 계산으로도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어가는 건데 네. 이 개발 방식이 타당한 것이냐.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세훈 시장도 제3자 뇌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네. 오세훈 시장이 도심 생태축 얘기를 안 하고 용적률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2024년 정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네. 지금 사진이 많이 나갔지만 매장 발굴 조사까지 다 끝나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예요. 덮어놓은 상태로 기다린 겁니다. 네. 왜 기다렸냐? 한호라고 하는 그 주민대표자회의 표현들에 따르면 프로가 들어와서 프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호는 재개발의 프로다. 그래서 이 재개발의 프로가 들어와서 야 우리가 사업성을 높일 거야. 사업성을 높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적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돼요. 여기 종묘 앞이라. 야 우리는 종로구청 이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서울시랑 협상할 거야. 라고 해서 네. 이 토지주들이 말하자면 주민대표자회의들이 네. 수년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린 거예요. 한호를 근데, 네, 선수를. 근데 이 선수가 결국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네. 물론 최종 발표는 오세훈이 한 겁니다. 근데 진짜로 용적률이 향상되네. 여기 종묘 앞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공공성의 외피를 씌워준 게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에요. 오세훈이다. 고비마다 나타났고 저희 보도에 있는데 예. 한호가 3지구와 6지구에서 부동산 PF 만기 대출 연장에 실패할 뻔합니다. 그때 대주단,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네네네. 금융사들의 모임이죠. 대주단이 뭐를 요구하냐면 세운 지구를 다시 통합 개발하는 걸 가져와. 그리고 용적률 향상안을 가져와. 이게 3지구의 네, 요구였어요. 요구.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미 3지구랑 6지구는 다 쪼개져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쪼개놨어요. 네, 이거 네. 다시 통합해와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용적률 향상을 가져와. 이거는 뭐냐면 예. 3지구랑 6지구의 용적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서 사실상 4구역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낮은 거는. 이거 불가능한 요구인데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202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같은 달에 네. SH가 그 두 개의 요구를 담은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줍니다. 검찰 뭐 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예, 이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8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요. 그 3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의 표현을 쓰자면 서울시와 한호의 동행이 계속 이루어진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었어요? 한호와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진다.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그 종묘 쪽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도 유네스코가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게 1995년 조순시장 때예요. 그때 협약서를 쓴 거거든요. 네. 이게 이 용적률이 달라진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용적률 때문에 50으로 할 거냐 70으로 할 거냐를 두고 네. 2000년대 중반에 14번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최종 합의한 거예요. 3자가. 네. 근데 이 최종 합의한 안을 서울시가 혼자 뒤집는다? 이거를 그들은 15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러니까 좀 어쨌든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가 너무 궁색하게 해명을 한다. 그 한국 전체 국토에서 네. 제일 가면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을 개발하는데 네. 민간 개발업자가 30억 벌어가려고 이걸 들어왔다. 이거는
국토의 토지 이용 가치를 서울시가 너무 낮게 평가하는 낮게 거다. 평가했다. 종로에 건물을 지는데 어떻게 30억을 봅니까? 지금 30억이면은 저기 뭐야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을 벌겠다고 네. 그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종로에 140m짜리 건물을 네, 짓는데 세상에. 이거를 30억을 벌어가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서울시의 방식은 국토의 효용 가치와 이용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네. 거다. 어쨌든 이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